자,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은 크게 4단락이에요. 4단락. 근데 사실상 새로 배우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2차 부등식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4단락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1차 부등식이에요. 이미 배우셨죠? 다 알고 있어요. 다음은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다음이 2차 부등식이고, 그 다음 뭐겠어? 연립 2차 부등식이야. 자, 여기서 연립 1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은 새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1차 부등식도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2차 부등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중학생 때 배웠던 것보다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자, 1차 부등식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1차 부등식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근데 너희들 이제 마인드를 좀 개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거 배우셨습니까? 안 배우셨어요? 그냥 중학교로 돌아가세요. 그냥 부등식의 성질 안 배웠어요? 배웠죠. 예를 들면 A가 B보다 크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첫 번째, 양변에 똑같은 값을 대입해도 부등호가 성립한다. 두 번째, 똑같은 값을 빼도 성립한다. 세 번째, C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양변에 C를 곱해도 똑같은 부등호가 성립한다. C가 0보다 작다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된다. 라는 거 배우셨죠? 배웠어요? 기억이 나요? 원래 뭐도 있어 이거? 이렇게 나눠도 된다라고 배웠어. 근데 얘들아,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얘들은 같은 거죠. 이게 빼는 게 아니라 뭐야? 음수를 더하는 개념이죠. 얘네들은 어떤 자연수를 곱한다고 하면 뭔가 분수를 곱하는 그런 형태로 같은 형태로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는 어떠한 상수를 더해도 괜찮다. 얘는 어떠한 수를 곱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 이 부등식의 성질은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서 지워라. 이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배울 거예요. 뭐냐? 증감성이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증감성이다. 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정의를 배울게요. 아직 함수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증가함수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의식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함수라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했죠. 이 그래프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 의미지. 얘를 만족하는 x, y라는 점이 있다. 점이 있다. 예를 들면 0, 0, 1, 1, 2, 4, 2분의 1, 4분의 1, 루트 2, 2, 파이 제곱. 이런 친구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좌표 평면상에 전부 나타내 봤더니 어떻더라?
그 친구들이 일종의 하나의 선을 이루면서 이런 모양이 되더라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y의 값은 어때? 점점 커지겠지. 이게 여러분들이 함수 단원을 배우기 전까지, 아니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의 증가의 정의예요.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야?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야. 근데 우리는 엄밀한 정의를 좀 학습하고 갈게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좀 적당히 엄밀한 거예요. 두 개의 x값이 있어요. x1과 x2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x2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럴 때 x1을 대입한 함수값과 x2를 대입한 함수값이 얘가 더 크다 라고 하는 게 임의의 x1, x2 대해서 무슨 말이냐? 아무거나 가져와도 무조건 성립한다 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x1, x2를 딱 가져와도 함수값도 얘가 더 크다 라는 것이 성립하면 걔는 뭐라 부를 수 있다? 증가함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지금까지는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x1, x2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가져와도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fx2가 더 크다가 성립하면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감소함수는 언제? 언제 감소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꺾이면 감소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정의야.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를 생각해 보자.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일 거야. 자, 이 친구는 증가함수니? 왜? 왜? 뭐라고 대답하면 돼?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fx2가 더 크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증가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증가함수 아니야. 맞니? 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만약 얘가 증가함수면 얘가 더 크면 함수값이 더 큰 거지.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y는 x 플러스 c예요. y절편이 몇이든 관계없이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 맞습니까? 그래프가 보면 우상향하고 있잖아. 그게 증가함수의 그래프거든. 우상향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넣으면 a 플러스 c고 b를 넣으면 b 플러스 c지. 근데 만약 a보다 b가 더 크면 얘가 된다는 거지. 이 증가함수의 성질을 가스라이팅 한 거야. 그냥 부등식은 맨날 이런 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야. 왜? 함수를 정확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정의를 미적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맨 처음으로 정확히 배우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등식의 성질이란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좀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하니?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증가함수, 감소함수 기하적인 성질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제 문제 풀면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따질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래프 생김새 생각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올라가면 증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감소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잘 들어요. 끝까지.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y는 2x는 어때요?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이 친구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y는 마이너스 3x야.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이 친구는 뭐해? 감소하지. 그럼 여기서 a가 b보다 크다고 할 때 이 a와 이 b 중 누가 더 커? 이 b가 더 크지. 이제 뭐라고 할 거야?
부등식의 성질 때문이야?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y는 2x가 증가함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다음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3b 중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3a가 더 큰 거지. 왜? y는 마이너스 3x가 감소함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따라왔니? 자, 이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부등식을 해결하실 때 항상 대수적으로 해결하라고 가스라이팅을 받아왔다는 거야. 근데 결국 그 근본은 어디에 있어? 기하적인 성질에 있었다는 거야. 오케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야 됐다는 거야. 자, 중요한 얘기 갑니다. 자, 부등식의 풀이에요. 자,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기하적으로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싹 다 까먹고 제 입장으로 맞추세요. 제가 말하는 걸로 맞추셔야 돼. 자, 부등식의 풀이 첫 번째는 방정식을 푸는 거야. 갑자기 뭔 소린가 싶죠? 일단 쓰세요. 두 번째는 기하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프 추론입니다.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 그추예요. 그추. 그래프 추론이에요. 자, 부등식의 풀이 근본에 맞춰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2x-4는 0보다 크다. 지금까지 어떻게 풀어왔냐면 이렇게 풀어왔죠. 양변에 4를 더한다. 이 정도면 양반이지. 마이너스 4를 이항한다. 이지랄하죠.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푼다고 제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알고 풀어야 돼 이제. 자, 기본적인 풀이 먼저 갈게. 양변에 4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왔어요. 맞습니까? 다 이렇게 풀어왔어요. 근데 이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2x-4는 0을 풀어요. x가 몇이죠? 2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해? 경계 역할을 할 거야. 그죠? 이게 경계를 조사하는 거야. 다음 뭐 한다? 그래프 추론한다. 다시 부등식의 풀이 첫 번째 방정식을 푼다. 두 번째 그래프 추론. y는 2x-4를 그려요. 얘는 y는 0이죠. 이거 무슨 축이에요? x축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고 하죠. 그럼 너의 그래프가 너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 달라는 거지. 그래야 함수값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요쪽이죠. 이게 그래프 추론이고 이 값을 구한 게 뭐예요? 방정식을 푼다인 거예요. 얘가 2인 걸 구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어느 쪽일지를 뭐 추론? 그래프 추론하라는 거예요. 그래프 추론은 뭘 조사하는 거죠? 방향을 조사하는 거예요.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이 적합한 것인가를 조사하겠다는 거야.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곧 이제 2학기가 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유리부등식, 무리부등식 학습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삼각부등식을 배우실 거예요.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끝까지 잘 들어라. 근데 있잖아. 선생님도 사람이야. 이 문제 씨발 누가 이렇게 푸냐고. 이렇게 풀지. 그렇지 않니? 여러분들에게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을 강제 주입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 자,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푼다? 기하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기하적으로. 방정식을 푼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추론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야, 원래는. 근데 1차 함수에 관련해서는 왜 대수적으로 풀어왔느냐 이거야. 왜 그랬을까? 정말 간단해.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이야.
응? 맞잖아. 생각해봐. 이 x-6이 0보다 크대. 그럼 이 친구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이 친구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그러면 이 값이 몇이야? 3이지. 잘 봐. 그럼 얘가 0보다 큰 걸 원해 작은 걸 원해? 큰 걸 원하잖아. 그럼 큰 게 어디야? 3보다 큰 쪽이야. 3보다 큰 쪽이 더 크다는 거야. 3보다 작은 쪽이 함수값이 더 작은 거야. 맞지? 존나 쉽지 않냐는 거야. 그대로 간다 어차피. 근데 마이너스 2x는 어때? x값이 더 크면 함수값은 더 0보다 작아지는 거지. 큰, 작, 큰이잖아. 반대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대수적으로 푼다고? 왜? 그래프가 간단해서라고. 응? 그래프가 간단하면 어떤 풀이를 한다? 대수적 풀이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음에 나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 뭘까? 쌤이 원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 뭘까요? 간단한지 어떻게 아느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 구체적으로 질문해봐. 뭐가 간단한 거냐 이거지. 간단하다는 건 수학적이지 않은 개념이잖아. 맞니?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 내가 실력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대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학생이 있겠지. 이 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간단하다를 주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야. 맞지? 다음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하겠지. 아, 그럼 수학적으로 어떤 걸 간단하다고 부를까? 즉, 간단해서 대수적 풀이를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경계가 어딜까? 이 학생은 간단하다는 개념을 객관적, 수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디가 맞을까? 후자가 맞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간단하다는 건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간단하다의 기준이 뭐냐? 바로 뭐야? 증감성이야. 증감성. 생각해봐 얘들아. 그래프가 존내 복잡하게 생겼어. 이 지랄로 생긴 거야. 근데 다 뭐해? 증가한다면? 존내 복잡하긴 하거든? 근데 계속 증가해. 그럼 씨발 알바노 아니냐고. 맞지? 경계만 조사해서 얘보다 크면 큰 거고 얘보다 작으면 작은 거야.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면 간단한 그래프다 아니다? 그래프다. 인정하십니까? 간단한 그래프예요. 그러면 증감이 한 번 섞이면 그 대표적인 게 누구지? 그렇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여기에 대답으로 인해서 이제 갈리는 거야. 어떻게? 2차 부등식의 풀이를 대수적으로 외울 거냐 외우지 않을 것이냐가 나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참 간단하냐? 간단하지 않냐? 간단한가요? 안 간단한가요? 그렇죠. 1차 함수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있잖아. 증감성이 한번 이렇게 섞이면서 X축이 이렇게 있다 쳐보면 잘 들어. 너네 이제 이런 2차 부등식을 생각할 텐데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너네 이대로 둘 거야? 안 둘 거지. 맨 처음 뭐부터 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곱하면서 시작할 거지. 즉 우리는 부등식을 해결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뭘로 고정하는 편이야? 양수로 고정하는 편이지. 그럼 2차 함수는 어디로 볼록한 거야 항상? 아래로 볼록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 친구가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충분히 연상 가능하지 않아? 예를 들어 1이랑 3에서 이렇게 만난대. fx가 3 곱하기 x-1의 x-3인 거야. 그럼 너가 0보다 작다 하면 어디야? 경계에 조사하는 거지. 처음에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1, 3 맞지? 그 다음 그래프 추론에서 원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럼 0보다 작은 게 어디야? 1과 3 사이다 이거지. 그래서 x가 1과 3 사이다 이거지. 그럼 얘들아, 이 새끼 값이 달라질 때마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냐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보이지 않냐고. 그냥 얘가 예쁘게 인수분해 되면 뭐라고 하면 돼?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라고 하면 그만이지 않냐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판별식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도 충분히 우리가 다 배워왔지 않냐는 거지. 따라서 2차 함수도 그래프가 간단하다 안 간단하다? 간단하다고 본다. 그 말은 대수적인 풀이를 뭐 할 거야? 암기할 거라는 거야. 암기할 거다. 납득되세요? 오케이. 그럼 3차는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간단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 생각해보자. 잘 들어. 자,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있어. 얘가 0보다 작대. 너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 그지? 없는 게 맞아. 근데 못 푸니 너네 이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얘는 0이 되는 값이 1이고 얘는 0이 되는 값이 2고 얘는 3이잖아?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부호가 똑같지 않겠니? 예를 들면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랑 3분의 4를 대입했을 때 부호가 다르겠니? 똑같을 거 아니야. 왜? 얘네 둘을 대입해도 얘는 뭐가 돼? 양수. 얘는 음수여서 얘는 무조건 양수지 않냐는 거야. 이 사이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해되니? 그럼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잖아. 충분히 풀 수 있잖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 그럼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 것만 억지로 배웠으면 3차 부등식도 인수분해 되는 것만 억지로 풀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3차 방정식을 배운 논리대로라면 얘도 배워야지. 인수분해 되니까 풀리잖아. 근데 왜 안 배우는 거야? 왜 안 배우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쌤은 3, 4차 방정식을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굉장히 이상하게 엮여 있는 거거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의 결과를 봤을 때 회의록을 보잖아. 3, 4차 방정식을 배우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알아? 오메가야. 오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허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3, 4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고1 때. 그것만 아니면 미적분 학습하고 배우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부등식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는 해야 되지만 부등식엔 오메가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좀 그렇죠? 왜? 허근이니까요. 그래서 3, 4차 부등식은 배우지 않는 거예요. 짜증나지만 그런 애매한 기준이 있다는 거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2차 부등식까지만 학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간단하다의 기준이 몇 차예요? 1차와 2차가 간단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따가 우리 지금 배울 거 배우고 2차 부등식 배울 때 외우면 되는 거야 이제 그 풀이를. 근데 있잖아. 1차 부등식은 중학생 때 배워서 고등학생 때 그 배운 것만 나오면 너무 시시해, 그지? 그래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 뭐냐? 절대값을 포함한 1차야. 이 친구가 우리의 1차 방정식의 메인 소스예요. 메인 소스. 간단하다고 볼까 안 볼까? 썼으니까 봤겠지? 얘 간단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도 우리 어떻게 풀 수 있어야 돼? 대수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다. 우리 원래 어떻게 풀어왔니 지금? 너네 이런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 원래? 범위를 나누지. x가 1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1보다 작을 때는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나 가져온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면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왔다는 거야. 근데 부등식의 기본이 뭐야? 방정식 풀고 그래프 추론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값을 포함한 1차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정복하자 이거야. 그래프 그리는 법. 이걸 알면 문제 푸는 게 상당히 빠르고 쉬워진다 라는 거죠. 이번 교시에 배울 것은 그겁니다. 자, 보자. 자, 이 친구 기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겠지. 절대값이 붙었다는 건 그래프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부터 배우셔야 돼요. 자, fx란 친구에 절대값이 붙었어요. 대수적으로 먼저 보자.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겠어. 근데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겠죠. 대답 잘해보세요.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게. 자, y는 f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자. 이게 y는 fx야. 그러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갑니다. fx가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x에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디죠? x축 기준으로 그쵸? 위를 말해요. 위. 함수값이 양수인 거. 그럼 이 친구들은 뭘로 나오겠대? fx 그대로의 함수값을 갖겠다 이거야. 그대로. 얘는 y는 마이너스 fx는 어떤 그래프예요?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라는 거지. 봐봐. 이 친구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은 같은 상태로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는 내려가면 얘는 절대값 같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의 그래프예요. 다시. y는 마이너스 fx란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만약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절대값은 유지한 상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예를 들면 1,2가 있었어. y는 fx 위에 1,2가 있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fx는 어딜 지나요? 얘가 1 대입하면 몇 되는 친구야? 2 되는 친구지. 그럼 얘는 1 대입하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여기.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대로 이렇게 올 거 아니냐고. 그럼 그 그래프가 너를 반대로 뒤집은 형태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뒤집은 형태. 얘도 반대로. 얘도 반대로. 이렇게 정반대로 x축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절대값 fx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그대로 오래요. 그대로 fx. 이렇게. 근데 만약 함수값이 0보다 작다면 x축 대칭을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낮은 곳만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 낮았던 곳만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절대값은 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말아 올리기야. 그냥 음수 쪽에 있는 건 말아 올려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지랄.
그럼 뭐부터 그래? y는 x-1의 그래프부터 그리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x축과 만나는 x값이 몇이야? 1이야. 여기서 이렇게 생겼지. 그럼 절대값 x-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밑에 있는 부분을 말아 올리라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1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항상 V 형태가 돼요. V 형태가 돼. 여기 기울긴 몇이야? 1 그대로지. 여기 기울긴 몇이야?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또 다른 것도 해볼게. y는 절대값 2x-4 생각해보세요. 얘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몇? 2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2였잖아. 근데 절대값을 썼으니까 여기 기울기는 2로 고정이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2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2x-4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말 아직 간단한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2보다 어떻다? 작은 걸 원하니까 첫 번째로 는 2를 풀 거 아니야. 방정식. 그럼 y는 2를 그어봐. 그럼 y는 2가 여기 이렇게 있겠지. 됐니? 잘 봐. 잘 봐야 돼. 자, 그럼 이 교점.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누구? 너는 너의 근이 되겠지. y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잖아. 맞아? 너는 0의 근이 뭐야?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그게 뭐야? 얘가 뭐야? y는 0이잖아. x축.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게 2차 함수에서 배운 내용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번에는 얘가 다른 직선인 거야. x축이 아니라. y는 x-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2의 교점을 생각하라는 거야. 여기에 x좌표가 너는 너의 근 아니겠냐 이거지. 똑같은 얘기야. 따라오니? 그럼 우리 이 x좌표만 잘 구할 수 있으면 장땡 아니야. 맞아. 그걸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가 뭐야 얘들아? 얘가 잘 들어.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2지. 0부터 2까지니까. 이 길이를 쌤이 L이라고 할게. 그리고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 그럼 그때 이 길이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너무 쉽게 풀리지 않냐는 거야. 기울기가 뭐야? 너분의 너지. 너분의 너. 이 길이 A라고 해볼게. 그럼 A분의 L이 M 맞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M분의 L이 된다는 거예요. M분의 L. 그러니까 이 길이를 뭘로 나눠라? 기울기로 나누라는 거예요. 기울기 몇이에요? 1이죠. 여기 몇이에요 길이?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경계는 몇이에요? 1 더하기 2에서 3. 여기도 기울기 똑같지 않아? 그럼 여기 길이도 몇이야? 2. 그럼 여긴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 경계조사. 방정식을 푼다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 추론으로 해결해 버리라는 거야. 쉽게. 끝까지 잘 들어. 근데 너가 2보다 작은 거라며. 그지? 그럼 어디야? 여기 말하는 거잖아. 여기. 따라서 해가 뭐야?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따라왔어? 자, 이거 이해해야 돼.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개념으로 파생되는 거야. 그럼 얘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실상 시발 이 새끼가 2차 함수 그래프랑 뭐가 그렇게 달라요? 비슷하죠. 대칭성까지 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형태로 풀면 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풀 거예요. 봐봐. 너라고 하면 x-1은 뭐야? 풀마 2지. 그럼 x는 뭐가 돼? 1 풀마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은 거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간단한 부등식의 풀이와 간단하지 않은 부등식의 풀이로 나눌 거예요. 간단하다 뭐야? 이런 형태 말하는 거야. 간단하다. 이따 간단하지 않은 거 보여주면 이해하실 거야. 첫 번째, x-a의 절대값이 b보다 작다라고 하면 해가 뭐가 나오냐는 거야. 해가 뭐가 나와? x는 a 플러스 b보다 작고 a 마이너스 b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 뻔하다는 거지. 뻔하다. 여기가 a고 y는 b가 있으면 여기는 a 플러스 b일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일 거니까 너와 너 사이다 이거죠. 언제? b가 0보다 클 때요.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건 해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절대값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아?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이런 건 딱 봐도 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건 해가 없지. 절대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따라왔니? 다음, 절대값 x-a가 b보다 크다의 해는 뭐가 될까? 다시 그려? 얘가 a고 얘가 y는 b면 여기가 몇이라고? 대답해. 몇이야? a 플러스 b. 여긴 몇이 돼? a 마이너스 b가 돼. 그럼 얘보다 큰 곳은 어디야? x가 a 마이너스 b보다 작다 또는 x a 플러스 b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지. 이게 간단한 절대값을 포함한 간단한 부등식의 풀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단하지 않은 걸 한번 볼게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 이걸 적응을 잘하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빨라져.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한 부등식이죠? 맞니? 근데 이렇게 나오면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한 건 뭐야? 저런 형태만 간단하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간단해서 대수풀이를 하라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간단하지 않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기하적으로 푸는 것이 근본에 가깝다는 거지. 기본적인 풀이가 어떻게 돼? 1보다 작을 때, 1과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씨발 언제 나누고 자빠져 있냐 이거야. 이거에 동의 안 한다? 그럼 그렇게 풀면 돼. 근데 저는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기하적으로 풀면, 근본에 가깝게 풀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푸냐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못해요. 왜? 상위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없어. 근데 저희는 문제 풀 때 이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결국에 난 뭐 할 거냐?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야.
얘 그래프 그려보자. 잘 봐. 첫 번째,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연속함수다. 자, 미적분 1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어렵지 않아. 엄밀한 정의를 배우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를 설명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y는 x-1이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제가 이런 그래프를 가져와 볼게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1인데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 1 타고 올라왔겠지. 그럼 여기서 함수값 몇을 가져? 0을 가져요. 맞죠? 그리고 나면 1, 몇 지나요 얘는? 4죠. 근데 거기서 함수값을 못 갔죠? 여기 어딘가에 빈 동그라미로 다시 한번 기울기가 1로 올라가죠. 얘를 연속이라 부르고 얘를 불연속이라 부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에요. 쭉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에요. 얘는 연속 계속 연속이야. 근데 얘 여기서 연속이다가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납득되죠? 오케이?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즉 연속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떼지 않고 그릴 수 있어. 근데 얘는 떼야 돼. 이렇게 한번 툭 떼서 여기로 가야 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잘 이해해요? 그럼 자, 잘 보자. 어떤 연속함수가 있어요. 어떤 연속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 여기다가 얘가 y는 fx야. 여기다가 절대값을 때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했죠? 뭐 올려라? 말아 올리라고 했지. 얘가 x축이라 생각해봐. 그럼 말아 올리면 대충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해하세요? 오케이. 자, 연속함수의 절대값을 때렸습니다. 끊어지나요? 절대 끊어지지 않죠. 맞니? 이렇게 뾰족해질 수는 있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납득? 오케이. 다음 하나 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더해보세요. 끊어지나요? 연달아서 계속 함수값이 바뀌어요. 얘네들을 더한 함수는 어때요? 연속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세요. 알겠니?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는 서로 더해도 연속이고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에요. 알겠죠? 그냥 연속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럼 봐봐. x-1 연속이니? 맞지? 연속이야. x-3 연속이니? 연속이야. 절대값 때렸어. 너 연속이니? 너의 절대값 때려도 연속이니? 더해도 연속이니? 이거 연속함수지. 이거 안 끊어져. 인정? 그리고 원래 근본풀이가 범위를 나누는 거잖아. 범위를 나누고 나면 이 좌변만 봐. 범위를 나누고 나면 이거 몇 차야? 이 새끼들 절대값을 벗겨질 거 아니야. 절대값이. 맞니? 둘 다 절대값이 벗겨져서 연산이 가능해지겠지. 연산하고 나면 몇 차냐고. 1차 2하라는 거야. 없어질 수도 있잖아. 1차항이. 이해됐어? 그럼 이 새끼 그래프는 뭐겠어? 직선이겠지. 이해해? 직선일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근데 각각의 범위에서 뭔 다를 수 있어? 기울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이 새끼는 소위 꺾은 선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기울기는 다를 수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인정? 인정이야? 이해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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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문제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 친구 그래프 그린다. 1 대입해봐. 왜 대입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것과 얘가 0이 되는 걸 대입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 1이지. 그럼 여기다가만 넣어봐. 안의 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절대값 몇이야? 2네. 즉 1,
2를 무조건 지나겠지. 대입해봤잖아. 3 대입해봐. 몇 지나? 3,2지. 따라왔어? 얘가 경계지. 그럼 너와 너 사이는 둘을 이은 직선이겠지. 당연하잖아? 맞니? 다음 3보다 클 땐 어때? 뭐만 보면 돼? 기울기만 보면 돼. 얘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몇 차항만 보는 거야? 1차항만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네 둘 다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 뭐냐? 만약 이런 형태로 절대값 안에 1창의 개수가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번 곱해줘야 돼. 그래야 어려움이 없어. 납득? 항상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나랑 약속하는 거야? 그럼 여긴 둘 다 양수지. 그럼 x, x 더하면 몇이야? x, x 더하면 몇이야? 2x. 기울기 몇이야 여기? 2라는 거야. 여기다 써줘 이렇게. 여긴 기울기 몇이야? 0이네. 그리고 여기는 둘 다 음수지. 그럼 생각해봐. 둘 다 양수일 때 기울기 몇이었어? 2잖아. 그럼 여기에 전체 마이너스 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기울기가 닥치고 몇이야? 마이너스 2겠지.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은 전혀 어려운 게 없어. 그 다음 y는 몇? 7을 긋는 거야. 쌤 좀 바꿀게 8로. 계산을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랑 여기를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8보다 작다며. 그럼 이 두 경계보다 어디? 사이가 답이 되는 거야. 맞니? 자, 여기 길이 몇이지? 여기 2지. 여기 8이지. 여기 길이 몇이야? 6. 기울기 몇이야? 2로 나눠. 길이 몇이야? 3. 여기 몇이야? 6.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다시 여기서 해본다. 이 길이 몇이라고? 6이라고. 이거 기울기 절대값만 보는 거야. 2죠. 얘를 2로 나누라고. 그럼 3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몇이야? 1이잖아. 1에서 3을 뭐해? 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답이 여기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와 6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문제로 다시 해줄게. 자, 하나 더 해볼게. 이런 문제가 있어. 바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몇이야? 그러니까 7. 그렇지. 마이너스 2,7. 다음 5 대입해. 5,7이네. 얘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서 찍으세요. 같죠? 이렇게 바로 있는 거야. 기울기 몇이야? 0 이렇게 써. 따라왔어? 다음 얘보다 클 때는 x, x니까 기울기 2. 여긴 자동으로 마이너스 2. 다음 y는 몇? 15. 여기 몇이야? 7. 차이가 몇이야? 8. 2로 나눠 4. 여기 몇이야? 9. 여기 길이 몇이야? 8. 2로 나눠 4. 마이너스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6. 여기가 답이 된다는 거지. 아까 할 때 뭐 했어? C브롤 탱탱브롤 시발. 이거 기울기 M이고 이 길이 L이면 얘 뭐다? N분의 L. 이거 한 거야. 오케이? 이해했니?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개수가 1이 아닌 거야. 두 번째,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세 번째, 뭐겠어? 절대값이 3개 엮이는 거야. 하나씩 풀어볼게. 하나씩. 자, 이렇게 돼 있어. 똑같지? 2,
15 마이너스 3, 10 10 이렇게 있는 거야. 기울기 몇이야? 잴 수 있지? 근데 필요 없어. 여기랑 비교하잖아. 얘 기울기가 왜 필요해? 필요 없지? 여기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는 거야. 다음 2보다 클 때 기울기 5. 여기 기울기 닥쳐 마이너스 5 그치? 여기 몇이야? 15 길이 몇이야? 6 기울기 5 길이 5분의 6 여기는 2 더하기 5분의 6 이렇게 되지. 다음 이 길이 몇이야? 여기 10이야 여기 21이야 길이 몇이야? 11 여기 길이 몇이야? 5분의 11 여기 경계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분의 11 여기가 답이 되지.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조금만 더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해보자. 잘 봐. 저는 이렇게 푼다 이거. 저는 이렇게 풀어요. 보니까 2 대입하니까 15 나왔어. 그지?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몇 나와? 10 나오지? 둘 다 21보다 어때? 작은 거 인정이야? 그럼 난 바로 어떻게 가냐면 5x 플러스 5는 풀마 21 이렇게 가요. 아니 이 새끼와 이 새끼 사이라는 게 보이는 거야 눈에. 그러니까 난 뭘 푸는 거야? 잘 들어. 난 뭘 푸는 거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을 푸는 이점을 가져가는 거야. 맞잖아. 방향조사 끝났잖아. 그럼 경계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5x 플러스 5는 21을 푸는 거야. 근데 둘 다 음수면 어때? 얘네가 다 마이너스 가져가지 않겠어? 굳이 그걸 왜 얘한테 써? 여기다 가져가면 되지. 이거의 두근이 경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오라는 게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풀만하지 않냐. 그렇지 않니? 이해돼?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러분 잘 봐. 얘를 개무시한 행동이야. 보여? 나 문제 이렇게 푼 거지. 이렇게 푼 거야. 얘를 가져오지 않은 거잖아. 이 친구가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거의 절대값 5x 플러스 5가 21이다를 푼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야. 얘를 푼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지. 유까리? 어려운 얘기야. 이건 이해 안 해도 돼. 이것 때문에 앞에 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 절대. 다음이야. 그럼 여기서 가운데 보도 바꿔볼게.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나왔어. 다를 게 없지 않아? 다를 게 없어. 3 대입할 거지? 3, 에헤! 마이너스 6이야. 다음 마이너스 3, 욕하지 마. 18 맞아? 맞네요. 이렇게 되지. 기울기 필요해? 필요하면 해. 근데 25지? 필요 없다 이거. 됐어? 사실 그 순간 쌤은 뭐 하러 가? 너네 개지랄 할 때 쌤은 일로 가는 거야. 이제 난 일로 간다. 그럼 여기 기울기 몇이야? 2. 그럼 여기 기울기 자동으로 여기가 음수라고 해서 얘가 마이너스 2 될까? 이럴 수 있어. 확인해봐. 알겠지? 되겠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수적으로 확인 한번 해봐야 돼. 뭔 말해? 풀다 보면 의심쩍을 때가 있다고. 정말 이렇게 풀어도 되나? 그럼 확인하라는 거야. 대수적으로. 내 손으로 확인을 하면서 확신을 얻어야 돼. 그래야 확신을 갖고 시험에서 빠른 풀이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 y는 25가 있어. 그럼 이 길이 31, 이 길이 7 해서 둘 다 2로 나눠서 2분의 7, 2분의 31을 각각 빼고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경계조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이 나온 순간 아 나는 경계만 알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세 글자? 방정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방정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순간 바로 나는 3x-9 x 플러스 3은 25를 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래 궁극적으로는. 그게 여기잖아. 맞니? 맞니? 그럼 여긴 뭐냐고? 여기에 마이너스로 나온 거 아니냐고? 그게 얘네가 전체가 마이너스가 한 거 아니냐고? 근데 뭐하러 얘한테 붙이냐고? 그래서 쌤은 어떻게 푼다고? 풀마 25 이렇게 풀러간다고. 이 얘기야.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됐어. 그럼 3개짜리는 어려울 게 없어 보이죠. 딱 봐도. 그냥 포인트만 3개 해가지고 찍찍 긋고 기울기 조사만 싹싹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짜증나는 문제는 이런 문제지. 경계가 여기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럼 계산할 게 많아지는 거지. 근데 이건 대수도 빡세. 그지? 당연한 거야. 내가 빡세지는 만큼 대수도 빡세질 수밖에 없다. 자, 하나만 더.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또 막 절기 시작해. 선생님, x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 풀이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야? 우변이 상수여서야. 어떻게 해야 돼? 넘겨요. 이렇게. 아니 논리상 허점이 없잖아. 마찬가지로 연속을 더하고 뺐으니 연속함수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봐. 1 대입. 1 대입하면 몇이야? 2 마이너스 1 또 계산하는 거야.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이 친구는 뭐에만 영향을 줬어? 이 함수값과 기울기에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서 기울기 뭐야? 1, 2, 마일 2. 여기는 마이 하면 안 돼. 얘 조심해야지. 여기는 마1, 마2, 마1, 마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건 조심해줘야 되는 거야. 나 지금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럼 여기서 y는 8. 이 길이 몇이야? 길이 몇이야? 9. 여기 길이는 2분의 9. 그럼 여기 경계 몇이야? 2분의 13. 이거 길이 몇이야? 7. 기울기 4네. 여기 길이 몇이야? 4분의 7. 여기 경계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됐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번외.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어때? 우리의 풀이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야? 점과 점을 찍고 직선으로 이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얘는 곡선으로 이어지지. 맞니? 자, 잘 들어?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야. 범위 안에 축이 있으면 빠르게 못 풀어. 근데 범위 안에 축이 없으면 빠르게 풀 수 있지. 범위 안에 축이 없다는 게 무슨 말? 증감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가거나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모르겠지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둘 중에 뭐 하는지는 알 수 있다 이거지.
이해돼? 대충 이런 식으로 감소하든 뭔 한지 모르겠지만 감소하냐 증가하냐는 알 수 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빨리 풀 수 있으면 풀어라. 근데 웬만하면 이 형태는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건 어떻게 푸는 게 맞아? 대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야. 실제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좀 한계가 있는 문제예요. 딱 마지노선이에요. 얘가 나올 수 있는 한계다. 거의 안 풀어도 무방하다. 못 풀어도 무방해요, 저 친구는. 근데 근본을 알면 당연히 풀 수밖에 없지. 자, 배운 거 정리합니다. 자, 1차 부등식에서 뭐 배웠냐면 첫 번째, 부등식의 풀이는 부등식의 성질로 푸는 것이 가스라이팅 당했던 거다. 원래는 부등식의 풀이 첫 번째 뭐다? 방정식을 푼다. 뭘 조사하기 위해? 경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래프 추론한다. 뭘 조사? 방향을 조사하기 위해. 이게 기본이야. 기본이라고. 근데 대수적 풀이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언제? 그래프가 간단할 때. 뭘 간단하다고 본다? 첫 번째, 1차. 두 번째, 2차. 세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1차를 간단하다고 본다. 왜? 증감이 몇 개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뒤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도 그래프 그려볼 때 증감이 많이 섞이나? 라는 느낌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잠시 쉬겠습니다. 오늘 2차 안 하고 1차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거 하고 쉬자. 이것만 하면 끝나거든. 자, 나한테 1분만 줘. 1분만. 자, 다음은 뭐 나와야 돼? 연립 1차 부등식 나와야 돼. 자, 존나 쉬워. 자, 그냥 연립 부등식이라고 써놔. 1차, 2차 풀이가 다르지 않아. 자, 연립 부등식이란 이런 거죠. 이런 게 연립 부등식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방정식, 연립 방정식과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연립 방정식은 문자의 개수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죠? 문자가 2개 이상 나와요. 보통 2개 나오고 문자의 개수에 맞는 식의 개수가 나오죠. 그에 반해 연립 부등식은 어때요? 문자 하나예요. 하나의 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돼서요? x가 뭐보다 크고 x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x에 대한 부등식과 y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는 게 무슨 연립 부등식이야. 그냥 다른 거야 얘네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는 x가 2보다 어때요? 크죠? 누군가는 또 얘를 넘기고 2로 나눴을 거야. 누군가는 는 개념으로 갔다는 거야. 이해함? 두 가지 방향 다 생각해야 돼. 원래는 2보다 크다. 얘는 x 플러스 7 증가함수 인정?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그 다음 잘 들어. 아유 별로다. 이렇게. 그럼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죠? 절대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합니다. 절대 안 돼요.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을 그려 해결해야 돼요.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해야 돼요. 야, 2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서 하다 보면 있잖아. 수직선을 그려야 할 때도 머릿속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덕수궁 풀 때만큼은 제발 간단한 것도 수직선을 그려서 정확히 표현하는 노력을 해봅시다. 알겠죠? 이 노력을 덕수궁 때만큼은 꼭 해주세요. 연립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지. 이 친구가 이제 2차로만 바뀌는 거야. 그럼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 부분을 색칠해서 풀면 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쉴게요. 쉬었다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보고 끝냅시다. 이 앞에는 1차 부등식이랑 연립 1차 부등식이라서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봐. 얘 해를 구하래지. 누가 그랬어? 나랑 다른 세계에서 하는 거야? 얘 해를 구하라고 누가 그랬어? 뭘 구하래? 경계의 합을 구하라. 이거 아니야? 경계가 궁금하면? 방정식. 얘 근시. 자, 떠올려. 이 새끼 2분의 3을 기점으로 이렇게 생겼지. 이해돼? 그럼 얘랑 만나는 두 점은 평균이 2분의 3 아니야? 답은 3번 이거지. 2분의 3을 기점으로 같다며. 말랑 뭐랑 비슷해? 이쪽 그렇지. 참수랑 비슷하지. 이렇게 있으면 너네 둘의 합은 축의 2배 이렇게 가는 거잖아. 똑같지 않냐고. 이해했어? 55번. 이 길이 몇이야? 기울기가 1이면 얘랑 같잖아. 길이 몇이야? 잘한다. 2지.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2 여기 몇이야? 따라서 그는 해는 3초가 7 미만이지. 구할 수 있잖아. 연습 충분히 하면 금방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정수 x의 값의 합 아니야? 잘 봐. 여러분 얘가 1이면 정수 뭐 있어? 얘밖에 없지. 맞잖아. 갈라지면 뭐해? 양쪽에 포함되는 게 없는데 더. 얘가 2면 양쪽으로 몇 개씩 추가돼? 하나씩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 세 개의 평균이 몇이야? 이 새끼 아니야? 맞아? 답은 5 곱하기 3이지. 5, 3, 15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본질을 이해해야 돼. 그냥 부등식 푸는 건 너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 뭐 풀려고? 뭐 풀려고? 고난도 문제 풀려고 이런 문제에서부터 적응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래. 한다. 6 곱하기 2 더하기 1. 인정? 얘가 7이니까 양쪽으로 6개씩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6 곱하기 2 그리고 나. 여기가 4. 근데 개수지. 이 새끼가 몇이든 무슨 상관이야. 얘가 정수면 문제는 다 똑같은 거야. 이해돼? 개수니까. 그럼 양쪽으로 기울기 몇? 마일 1. 그럼 여기 y는 7이면 이 길이 몇? 7. 이 길이 몇? 7.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냐고. 6개 있지 않냐고. 4-1부터 4-6까지 있지 않냐고. 1부터 6까지 6개잖아. 이해해? 얘는 포함을 하지 말래며. 그지? 등호가 없잖아. 그럼 여기 6개, 여기 6개, 그리고 나 하나.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이해됐니? 자, 문제 바꿔볼게. 여기 2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 지금은 이거 곱해도 되지. 2분의 1 곱해서 절로 넘겨도 되는데 그렇게 풀면 또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또 헷갈리잖아. 이렇게 그냥 가버릴게. 그러면 여기가 4인 상태로 양쪽으로 기울기가 몇이야? 양쪽으로 마이 2잖아. 마이 2. 그럼 여기 y는 몇? 7 깔아서 길이 몇이야? 이 길이 몇이야? 7. 기울기 2지? 그럼 이 길이 몇이야? 2분의 7이야. 그러면
2분의 7이면 한쪽으로 정수가 몇 개 들어왔어? 3개.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3 곱하기 2 더하기 1 7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기하적으로 풀면 이런 이해가 가능한 거야. 59번. 자, 맨 처음으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안에 넣어줘야지. 그 다음 3으로 나눠도 되지. 되겠어? 여러분 이거 알지? 절대값 A랑 절대값 B 곱한 건 절대값 A, B랑 같은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랑 같아? 절대값 3과 절대값 x-3분의 8의 곱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3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 절대값 3은 3이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3으로 나누라는 거야. 절대값 x-3분의 8은 3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따라왔어? 근데 문제에서 뭐래? 자연수 x의 최소값이래. 답이 1이 아닐 거 아니야. 이건 인정? 아니 1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이 뭐야? 얘가 형태 어떻게 나와? 뭐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다 나오지 않아? 맞아? 그럼 이 새끼가 예를 들어 2면 답은 무조건 1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없어졌겠거니. 할 수 있지. 예상할 수 있잖아. 계산해보면 뭐야?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1. 이거 하는 거야 지금. 그지? 이걸 외워야 돼. x는 3분의 8 플러스 3분의 11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겠지. 예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 바로? 여기서? 얘가 언제 0이 돼? 얘가 몇인지 조사하는 거야. 그럼 얘가 2 플러스 몇 점? 0.xx 아니야? 그럼 13.x 아니야? 답 뭐야? 14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계속 건드리는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어디를 건드리고 싶은 거냐면 부등식이라고 씨발 맨날 부등식 해구하고 있지 말아라 이 얘기야. 방정식 느낌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방정식 느낌으로 풀 수 있어야 돼. 다음. 이런 거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x를 여기로 넘겨요. 5는 저기로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되는 거야. 넘기지 않으면 y는 0이랑 x축이랑 비교하겠다는 거고, 넘기면 여기 상수항을 저기로 빼서 y는 5와 비교하겠다는 거고, 그것만 좀 다른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0번. 자, 어때? 이제 이 정도도 외워볼까? 얘네들이 지금 개수의 절대값이 같죠? 그러면 사이는 플랫이에요. 그쵸? 밥그릇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 여기 기울긴 2,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y는 10이고 0 대입하면 몇이야? 2죠니까 여기 2겠네. 여기 기울기 몇이야? 여기 길이 몇이야? 8. 기울기 2니까 여기 길이 4. 그렇지? 자동화 되지 이제? 그럼 여기가 몇이었어? 2였죠? 그럼 여긴 몇이야? 6. 여기는?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겠지. 이렇게 부등식의 해 구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또 경계의 합을 구하랬지. 평균 1. 얘 더하기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겠지. 이 그래프가 연상이 되면 그냥 얘 더하기 얘가 얘 더하기 얘겠구나. 인 거잖아. 평균이 같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 0 더하기 2, 4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오케이. 71번. 답은 이거 족가스 소리가 나네. 답은 얘들아, 이거 봐라. 답은 2. 오케이? 밥그릇.
평균. 간다. 이번엔 정수 x의 개수야. 간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 밥그릇이지. 기울기 2 마이 9네. 차이가 몇 만큼 나? 6만큼. 그럼 이 길이 몇이야? 3이지. 자, 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수 몇 개야?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하면 안 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면 양쪽 다 등호가 포함되지. 그럼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여기까지가 4개지. 그 다음 양 사이드로 몇 개씩 추가됐어? 3만큼 벌어지니까 몇 만큼? 2개? 맞아? 양쪽으로 2개씩. 그러니까 플러스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쉽다고 그냥 경계 구해가지고 개수 구하면 여기에 미정계수가 나오는 순간 너넨 절개되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규칙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 74번. 자, 이 친구 안에 있는 거 완전 제곱식이지.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래. 얘는 뭐와 같지? 그렇죠. 얘 x 플러스 1 아니다. 얘는 절대값이야. 루트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뭐야? 얘가 x 플러스 1이야. 주의하세요. 즉, 이 친구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야. 근데 여기에 전체 뭐가 쓰여져 있어? 절대값이 쓰여져 있어.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이 마사 이상 4이야.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아니야 얘들아. 얘가 필요가 없어.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4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은 거야. 이걸 풀겠답시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답이 틀리진 않을 거야. 왜? 너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기하적으로 풀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몇? 3? 그럼 2, 3 밥그릇. 그럼 마이너스 4 찍는 순간 아 무조건 얘보단 크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걸 꼭 그려봐야 시험까지 아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제거하는 습관도 들이면 좋다는 거지. 맨날 낚이지 말고. 답이 틀리진 않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잖아. y는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2개 구해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A랑 B가 다 어때? 가운데 몇이? 2분의 1인가? 맞아요? 그럼 2분의 1에서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이 BA 아닙니까? 그럼 뭐 이쁘게 풀 수도 있겠죠 가끔은. 이해돼요? 다음 최대 최소 나오나? 83번. 자 이제 미정계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 오늘 그냥 얘들아 오늘 뭐밖에 안 했어? 씨발 이거밖에 안 했지 우리.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잘해야 고난도에서 절대값이 나오면 절제 않아요. 자, 이 친구의 해가 이거래. 대답해. 방정식? 인정이야? 아니 씨발 이런 해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은 절대값 4x 플러스 2는 k 플러스 1의 해가 뭐다? 마이너스 2와 1이다. 이 얘기 아니야. 따라왔지? 그러면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4로 나눌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라나?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점으로 몇만큼 더했어? 몇만큼 더했어? 얘가 2분의 3인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까.
2분의 3만큼 흐트러졌다 아니야. 됐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결국에 얘들아 이 새끼가 언제 나와? 얘가 양수일 때 나오지 않아? 오른쪽? 그러니까 4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k에서 얘가 1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 이거 이해돼? 얘가 양수로 나오는 타이밍에 근이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 1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k 몇이야? 5.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좀 약간 급이 다르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덕수궁에서. 근데 이게 바로는 안 나와 얘들아. 그냥 임덕용 좀 따라해볼까? 하면 이게 스리슬쩍 살짝 생각나면 전 성공이라고 봅니다. 계속 방정식으로 못 푸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85번. 이건 간단한 거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풀이는 또 이렇게 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2로 나누고 싶어져. 안 그래요? 1이야 기울기가 1이어서 예뻐지잖아. 그럼 2분의 a에서 2 뺀 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얘기지. x축과의 교점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간 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오고 더해서 b 값 구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 논리가 성립합니다. 다음 86번. 자, 어때요? 아까 문제랑 반대로인 거 느껴지시죠? 아까는 이 n값이 주어지고 정수가 몇 개야 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번엔 정수가 나왔죠? 그럼 저 구가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세요? 4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가 4니까 얘는 몇이에요? 5죠. 끝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만약 여기 등호였다면 답은 4가 됐겠죠. 양쪽으로 4개씩 추가한다 이거예요. 예준이 이해하고 있니? 지금의 그 마인드를 꼭 끝까지 가져가자. 아까 대답 잘했잖아. 모르겠으면 바로 모르겠다 얘기해주면 돼. 자, 91번이야. 자, 이 마인드로 보면 이 문제가 존나 쉬워. 보자잉. 두 양수 A, B 마지막 문제야. 부등식 얘를 만족시킨대. 양수지. 얘가 뭐일 거야 같아 보통? 보통 뭐가 나올까? 차연수 나오지 않겠어? 안 그래요? 차연수 준다 이거야. 그러면 A가 커지면 어때? 밥그릇의 밑기둥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이해돼? 0부터 A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말해? 됐어. 그러면서 0 대입해봐. 뭐 나와 얘? A 나오지. 그 말은 A가 커질수록 얘가 길어지면서 이 값이 조금씩 커지는 거야. 이렇게. 뭔 말해?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연관이 있지. 그럼 생각해봐. 이 친구 기억은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 니은 보시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n이 n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래프 그려봐. 여기 0, 몇이야? n n 기울기 2 마이 맞지? 근데 여기서 y는 몇 극겠대? n 플러스 2 극겠대. 이 길이를 고정해 준 거잖아 지금. 이게 근본. 선생님이랑 같이 푼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2야. 기울기 2지. 여기 길이 몇이야? 1이네. 그럼 여기 몇이야? n 플러스 1.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1. 이 사이에 정수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 니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디귿 보세요. 얘 위에서 한 거지. 얘는 어때요? 잘 봐. 얘네 둘 사이의 차가 똑같지. 얘도 2고 얘도 2잖아. 그럼 양쪽으로 추가되는 개수가 똑같잖아. 맞아? 근데 밑기둥이 어때? 다르잖아. 디귿 틀렸다.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 몇 개 차이 나겠어? 몇 개 차이 나겠어? 2개 차이 나겠네. 2개 차이. 이해돼? 밑기둥 때문에 2개가 차이 난다. 이거는
암산 쌉 가능인 거야 사실. 자, 92번 비슷한 문제죠. 잠깐 보고 갈게요. 기억은 또 해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의 기억이 보통 어떤 이유로 나오는 거냐면 문제가 어려울 때 저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기억에 예시를 줄 테니까 한번 이 예시를 건드려 보면서 한번 감을 잡아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다음 니은 간격이 6이지. 따라오니? 얘 간격 6이지. 틀렸네 근데. 미기둥이 다르지? 똑같은 이유야. 니은이 바로 틀렸다는 게 나와. 다음 디귿 간격이 몇이야? 간격이 몇이야? 6n이야. 기울기 몇이야? 2야. 그럼 이 길이 몇이야? 3n이네. 따라왔니? 그럼 밑기둥 때문에 나오는 게 몇 개? 2n 플러스 1이잖아. 0부터 2n까지. 0부터 2n까지. 맞아? 여기서 2n 플러스 1개. 그리고 여기서 몇 개 추가돼? 3n 마이너스 1개 추가될 거 아니야. 어때?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고. 여기서 정수 x가 몇 개야를 암산으로 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그래서 몇 개야? 하면 여기서 1 빼서 6 곱하기 2 더하기 1 이걸 할 줄 알면 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걸 이해 못하는 것은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여기서 100%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모든 수학이 다 그래 얘들아. 공부하는 방법을 그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보통 4문제를 과제로 줘도 있잖아?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최선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 그럼 그 고민이 고난도에서 그대로 발휘되는 거야. 그러면 얘 곱하기 2 더하기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개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몇이야? 6n, 2n, 8n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너가 100보다 작다 하는 존나 쉬운 부등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 디귿 맞아요? 맞네요. 96이 최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는요.